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노후를 위한 정보를 나누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자식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는 걸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아무리 바빠도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은 꼭 보내던 자식이 이제는 뜸해지고 대화가 어색해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혹시 그 이유가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때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예전에 한 지인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어느 날 저녁, 오랜만에 아들과 통화를 했어요. 힘들다고 하길래 걱정돼서 아무래도 너 몸이 약한데 좀 더 쉬운 일 찾는 게 낫지 않겠니? 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목소리가 달라지더니 엄마, 내가 어떻게든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는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어요. 그냥 걱정돼서 한 말이었는데 말이에요. 또 다른 지인은 딸과의 관계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딸과 저녁을 먹다가 사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무심코 사위가 가끔 너무 무뚝뚝한 것 같아. 너한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라고 했죠. 그런데 딸이 표정이 굳더니 엄마, 제 가정을 존중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더군요. 그 이후로는 딸과 대화할 때마다 조심스럽고 예전처럼 편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이런 경험 여러분도 있으시지 않나요? 우리가 좋은 의도로 던진 말이지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거나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자식은 점점 멀어지게 되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작은 말 한마디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평생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절대 조심해야 할 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에 자식과 멀어지게 하는 말 5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5가지를 알게 되면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더 부드러워지고 여러분의 노후도 평온해질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무심코 해온 말이 자식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는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재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해 자식과 상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가족 간의 열린 대화 같지만 사실 이 대화가 부모와 자식 관계를 미묘하게 흔들 수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왜 돈 이야기는 신중해야 할까?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나중을 대비해서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지만 이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문제는 감정을 자극하는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자식은 2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기대감과 불안감입니다. 예상보다 많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받을까? 라는 기대가 생길 수 있고 반대로 적으면 노후가 불안정하면 나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네라는 걱정이 쌓일 수 있습니다. 결국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신뢰가 아닌 계산이 개입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재산 이야기가 가족을 파탄으로 몰아간 서정식 노인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5세의 서정식 씨는 아내와 함께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던 끝에 자식들에게 미리 상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이제 가정을 꾸렸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다. 이 집은 큰아들에게 물려주고 예금과 남은 재산은 작은아들에게 주려고 한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조용히 듣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후 가족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작은아들은 큰형에게 전화를 걸어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형, 집값이 얼마인데 그걸 다 가져간다고? 나는 현금 몇 푼만 받고 끝이라고? 이게 말이 돼? 큰아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넌 우리 부모님을 누가 모셨는지 생각은 해봤어? 부모님 병원비랑 생활비 지원한 게 누구야? 그 집 받을 자격이 누구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야기는 점점 격해졌고 형제 간의 다툼은 어머니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작은 아들은 어머니를 찾아와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형만 챙긴 거예요. 저는 뭐예요? 어린 시절부터 늘 형 위주였던 거 아직도 기억 안 나세요? 그 순간부터 가족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형제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며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서정식 씨는 자식들 간의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에 크게 상심했습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그냥 조용히 처리했어야 했어. 자식들에게 미리 말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 가족을 갈라놓았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재산 이야기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꼭 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법적 절차를 활용하세요. 변호사나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 분배 계획을 세우고 문서화하세요. 이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자식들에게 감정적인 부담을 주지 마세요. 경제적 고민을 공유할 때는 내가 힘들다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셋째, 내 삶을 우선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을 내 행복과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말하는 것보다 내 삶의 질을 지키면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선택입니다. 넷째, 공정성을 고려하세요. 재산을 분배할 때 특정 자식에게 편향적인 결정을 하면 형제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모든 자식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 재산 분배를 감정이 아닌 원칙으로 결정하세요. 부모가 직접 자식과 논의하기보다는 전문가를 통해 감정 개입 없이 객관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의 행복과 자유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 재산에 대한 결정권을 끝까지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돈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연 그것이 우리 관계에 도움이 될지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식의 삶의 개입입니다. 부모라면 누구나 자식이 안정적인 삶을 살고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앞서면 자식의 삶에 대한 지나친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조언의 형태로 건넨 말이 때로는 간섭으로 느껴질 수도 있죠. 직장은 괜찮니? 이직 생각은 안 해봤어? 결혼할 생각은 있는 거니?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 줄까? 손주는 언제쯤 볼 수 있을까? 부모 입장에서는 가벼운 관심 표현이지만 자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을 살고 싶어하는 자식들에게 이러한 질문은 간섭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70세인 이영숙 씨는 딸이 결혼한 후에도 자주 연락하며 여러 조언을 했습니다. 애미야, 가정생활은 잘하고 있지? 살림은 어떻게 챙기고 있어? 남편은 집안일 도와주니? 딸은 처음에는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며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점차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또 같은 이야기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전화를 피하게 되었죠. 엄마랑 통화하면 꼭 결혼 생활 얘기를 해야 해서 피곤해. 결국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예전만큼 편하게 소통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부모의 조언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때로는 자식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성장하면서 원하는 것은 독립적인 삶을 존중받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조언과 개입은 응원이 아니라 간섭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할 때 부모의 개입은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데 왜 부모님은 계속 간섭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이 쌓이면 자식들은 부모와 거리를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식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세요. 필요하면 언제든 이야기해.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 더 큰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충고보다 공감을 먼저 해주세요. 많이 힘들었겠구나.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자식이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내가 결정한 일이니 내 뜻을 존중할게. 이런 말이 자식이 부모를 더 신뢰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여정을 응원하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난 언제나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더 깊은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의 건강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을 자식에게 너무 자주 이야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엔 자식들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디가 불편하세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 점차 반응이 달라집니다. 처음엔 따뜻한 말로 위로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묻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엄마, 병원 다녀오셨죠? 결과는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번에도 또 아프다고 하시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전화를 받을 때 한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건 단순한 걱정을 넘어 부담이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아는 72세 이영순 할머니의 사연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최근 들어 자주 허리 통증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나아지지 않자 아들에게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 병원을 옮겨볼까? 처음엔 아들이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큰 병원 가보세요. 제가 시간 내서 모시고 갈게요. 하지만 비슷한 대화가 몇 달 동안 계속되자 아들의 반응이 변했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마, 이번에도 병원 이야기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당장 달려올 듯 하던 아들이 이제는 바쁘다며 병원 예약을 미루거나 일단 약 잘 챙겨 드세요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속상했습니다. 나는 그냥 힘들어서 말한 건데 아들이 나를 귀찮아하는 걸까? 그녀는 점점 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워졌고 결국 건강 이야기를 아예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부모가 자주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자식들은 단순한 걱정을 넘어 책임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모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이 커질수록 자식들은 점점 거리를 두려워합니다. 이러다 부모님을 혼자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요양원 문제나 간병 계획을 논의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자식이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엄마, 이젠 혼자 계시면 위험할 것 같아요. 제가 알아본 요양시설이 있는 데라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부모는 자식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오히려 통제받는 기분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 이야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할 때만 이야기하세요. 매번 작은 통증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강 문제일 때만 자식에게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괜찮아, 약 잘 챙겨 먹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자식에게 안심을 주고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셋째, 건강 관리는 스스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기보다 본인이 병원 스케줄을 챙기고 운동이나 건강관리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대화의 주제를 다양하게 가져가세요. 건강 외에도 자식과 나눌 이야기는 많습니다. 오늘 공원 갔는데 꽃이 예쁘더라. 같은 일상의 이야기를 더 많이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자식에게 지나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식에게는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난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한마디가 오히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손주 교육에 개입하기입니다. 여러분, 손주는 참 예쁘죠? 그래서 가끔 손주를 보면서 저건 좀 아닌데 내가 알려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자식과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고 손주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70대의 김성덕 할아버지는 손주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가 밥을 먹을 때 반찬을 가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어릴 때부터 편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운 김 할아버지는 곧바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애가 반찬을 가려 먹으면 안 돼. 어릴 때부터 다 먹는 습관을 들여야지. 처음엔 며느리도 웃으며 넘겼지만 김 할아버지가 만날 때마다 같은 말을 하자 점점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너 이거 안 먹으면 키 안 큰다. 편식하면 안 돼. 그러자 손주는 밥 먹는 게 부담스러워졌고 밥상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말했죠. 아버님께서 애 밥 먹는 문제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저도 부담돼요. 그냥 우리 방식대로 키우면 안 될까요? 결국 아들도 난처해졌고 가족 간의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가 손주 교육에 대해 자꾸 지적하면 자식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우리 애를 잘못 키우고 있나? 엄마, 아빠가 내 교육 방식을 못마땅히 하시네. 이런 감정이 쌓이면 자식은 부모님께 자신의 방식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면 점점 거리감을 두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손주가 무언가를 할 때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적하는 말을 들으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우리 집에서는 괜찮은데 할머니 집에서는 안 되는 거야? 자꾸 지적받으면 아이는 자신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느끼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한다 해도 자식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방식에 자꾸 간섭하시네. 매번 이렇게 부딪히는 게 힘들어. 그냥 덜 찾아뵙는 게 낫겠다. 결국 손주 교육 문제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언보다는 지지를 보내세요. 너희가 알아서 잘하고 있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켜보면 자식도 부모님께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둘째, 손주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세요. 이 반찬은 이렇게 먹으면 더 맛있네. 같이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강요보다 효과적입니다. 셋째, 자식의 방식을 존중하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다를 수도 있겠지? 시대가 변했음을 인정하고 자식의 교육 방식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넷째, 손주는 함께 즐기는 존재로 생각하세요. 손주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간섭 대신 함께 놀고 이야기를 나누며 좋은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손주 교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는 역할만 하면 됩니다. 간섭을 줄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손주를 바라보는 것이 가족 간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식의 배우자에 대해 불만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에게 불만을 느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며느리나 사위가 행동이 서툴러서 불편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 감정을 자식에게 솔직히 이야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 한마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실제 사례를 들어볼게요. 70대의 서은정 씨는 두 아들의 엄마입니다. 두 아들은 결혼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은정 씨는 두 며느리를 대하는 것이 항상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은정 씨는 첫째 아들의 며느리가 자주 바쁘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은정 씨는 아들에게 너희 며느리가 집안일을 조금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죠. 처음에는 아들이 엄마, 그럴 수도 있지라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은 점점 은정 씨와 며느리 사이에서 끼어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미묘한 감정의 갈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결국 첫째 아들은 은정 씨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며느리가 불편해하고 있어요. 제발 조금만 더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는 어머니께서 자꾸 저를 비교하시면 힘들어요 라고 속상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작은 불만이 큰 갈등으로 이어졌고 은정 씨는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불만을 털어놓은 것이
어떻게 자식과 배우자 간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자식에게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배우자에 대해 불만이 있어도 자식에게 그 감정을 표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미 충분히 고민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불평은 자식에게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부 관계는 부모보다 더 가까운 일상을 공유하는 관계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부모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깊은 균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불만을 말하고 싶을 때는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순간적으로 불편한 감정이 들더라도 그것이 정말 자식에게 이야기할 만한 문제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둘째, 자식이 배우자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자식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더라도 거기에 불을 지피기보다는 그래,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조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셋째, 자식의 가정을 존중하세요. 며느리나 사위는 이제 자식의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갈등은 해결하기보다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불만이 쌓이지 않도록 서로 소통하고 어려운 감정은 직접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이런 말을 자식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 재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맞니? 요즘 몸이 너무 아파서 걱정이다. 손주는 이렇게 키워야 하지 않겠어? 너희 배우자는 왜 그렇게 행동하니? 처음엔 걱정과 사랑에서 나온 말일지 모르지만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자식은 부담을 느끼고 부모와의 거리가 점점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잔소리보다 따뜻한 공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됩니다. 자식과의 대화 속에 부담이 아닌 편안함을 채워보세요. 당신의 말 한마디가 가족의 분위기를 바꾸고 노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결국 자식과의 관계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아끼고 대신 따뜻한 미소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주는 말보다 괜찮다, 사랑한다는 한마디가 자식에게 더 깊이 남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